안녕하세요. 1830년대 미국에 턱수염 길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마을이랑 맞서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야 했던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조셉 팔머라는 사람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가 겪었던 어떤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섰던 그 용기 있는 저항,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냥 한 남자의 좀 특이한 경험, 이걸 넘어서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게 뭔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조셉 팔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1830년이면 그가 42살이었네요. 조셉 팔머, 그냥 농부였고 가정도 있는 여러 면에서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네, 그렇죠.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의 어떤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길고 아주 풍성했던 턱수염 때문이었죠. 네, 그 턱수염이요. 당시 대부분의 미국 남성들은 사실 턱수염을 거의 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팔모의 외모는 그 자체로 좀 낯설고 다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요. 네, 단순히 피하는 걸 넘어서서 자료를 보면 교회에서는 옆자리에 앉는 것조차 꺼리고 또 등 뒤에서는 저 수염 밑에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군거렸다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그 당시 턱수염이라는 그 가끔씩 어떤 기존 관습에 대한 도전 혹은 좀 불순함의 상징 이런 식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팔머의 수염은 그냥 외모가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규범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것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런 시선 속에서 결국엔 실제적인 위협까지 받게 되죠. 그렇죠. 밤에는 누가 막 집창문을 꿰트리고 길을 걸을 때는 애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세상에. 턱수염 그냥 자르라는 압박도 엄청났는데 팔머는 아니, 내 수염을 가질 자유가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게 그냥 고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였던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런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사건이 터지죠. 남자 4명이 팔머를 길에서 덮쳐서 강제로 턱수염을 자르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팔머가 다행히 덩치가 좀 커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 수염을 자르려던 가해자들이 오히려 경찰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팔머가 자기들을 부당하게 공격했다면서요. 자료를 보면 당시 판사조차도 턱수염을 길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팔머의 말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팔머는 계속 나는 피해자다 항변했지만 결국 정당방위 없는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그 벌금 납부를 거부하니까 결국 1년 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와, 이 부분을 자료에서 읽으면서 저도 진짜 좀 황당했어요. 아니, 명백히 피해자인데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해자로 몰리고 심지어 공권력까지 그걸 용인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다름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또 억압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팔머의 아들 토마스가 아버지의 이 억울함을 알리려고 직접 나섭니다. 네, 토마스. 아버지가 단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념, 그러니까 턱수염을 기를 자유, 이걸 지키려다가 투옥됐다는 그 진실을 알리려고 전국의 신문사에 막 편지를 보낸 거죠. 네, 이 편지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팔머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분노했고 또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결국 그 여론의 압박을 느낀 판사가 팔머를 석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편견에 기반한 잘못된 판결을 여론의 힘으로 바로잡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팔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턱수염을 기를 권리, 그러니까 즉 남들과 다를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자료를 보면 턱수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서서히 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참 흥미로운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팔머가 사상을 떠나기 전에요.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턱수염을 기른 에이브라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조셉 팔머야말로 턱수염을 가질 권리,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할 그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머의 싸움은 유행이 아니라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조셉 팔머의 이야기는요. 겉모습이나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는 턱수염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다를 권리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투쟁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팔머의 이야기와 비슷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편견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시는지요? 네. 에이브러함 링컨이 턱수염을 기르기 훨씬 전에 오직 다를 수 있다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 사회적인 냉대와 또 부당한 투옥까지 감내해야 했던 조셉 팔머. 그의 이 묵직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의 유행을 따르는 편리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는 가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좀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